미영아. 태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바닷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만들었고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형부, 저 외로웠어요. 나도 그래? 정말 많이 외로웠어. 온천 리조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미형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부드러운 피부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래도 미영이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형부, 저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잖아요. 묻지마 관광에서 우연히 만난 형부와 처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온천 리조트 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로 60세인 김태수는 아내를 잃은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아침 혼자 남은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내 기이었죠. 성묘를 다녀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KBS 일일 드라마 재방송을 틀어놨지만 소리만 무의미하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사회면 경제면을 별 생각 없이 넘기던 중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묻지마. 관광 2박 3일 마이너스 혼자 떠나는 힐링 여행. 당일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였어요. 태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벽에 걸린 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광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한 자리가 남았다며 1시간 내로 강남역으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작은 여행 가방에 속옷과 세면, 도구만 대충 챙겼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하니 행복 여행사라고 적힌 중형 관광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버스 문 앞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가이드가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름을 대자 가이드는 반갑게 웃으며 버스 안으로 안내했어요. 버스에는 이미 20수명 남짓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고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앞자리에는 60대 남자가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50대 여자 2명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버스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복도 쪽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깜짝 놀라 벨트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머, 형부 미영아, 내가 여기 왜? 55살 한미영 태수의 죽은 아내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미영은 머리를 어깨까지 단정하게 자르고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 가족 모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도 작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젊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태수는 아내를 잃고 난 후 장례식장에서 미영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미영은 울음을 참으며 장례 절차를 도와줬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태수는 미형이 최근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형 역시 형부가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로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박 3일을 나란히 앉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자리로 이동할까 생각해봤지만 버스는 이미 만석 상태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여행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석초와 설악산 일대를 여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설악산 케이블카였고 속초 해변을 구경한 후 온천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은 서로 고개만 끄덕이고 각자 창밖 풍경에 시선을 맞췄어요. 버스가 경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태수에게 말을 건넸어요. 형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수는 창밖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매일 마누라 생각만.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각자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태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회사 일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 앨범을 보거나 그녀가 좋아하던 요리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아내가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도 절반으로 나누어 받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하고 있어요. 태수는 미형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 가족 모임에서 보던 밝고 활발했던 처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각자 조용히 창밖을 보거나 선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혼자 앉은 60대 남자는 책을 읽다가 졸고 있었고 뒷좌석의 50대 여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 여행에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도착지인 설악산까지는 약 3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번 쉬어간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태수와 미영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잠깐 산책을 했어요. 미형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부는 왜 갑자기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하셨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너는 저도 비슷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매소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단체표를 끊으러 갔어요. 태수와 미영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케이블카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10월 말에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케이블카에 탄 순간 미영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태수는 미형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어요. 예전 가족 모임에서 봤던 처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한 그녀가 왠지 더 성숙해 보였죠.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자 아래로 펼쳐지는 단풍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미형은 스마트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덩달아 핸드폰을 꺼내 몇 장 찍었죠.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랐을 때 미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가 여기 와보고 싶어 했는데.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도 생전에 설악산 단풍을 보러 가자고 했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갔었거든요. 그래, 언니가 가을 단풍 구경하는 걸 좋아했지?
두 사람은 전망대 난간에 나란히 서서 단풍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미영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죠. 처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태수와 미영도 자연스럽게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두 사람이 점차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는 설악산 입구의 신흥사를 구경했습니다. 이영이 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그녀도 많은 마음의 짐을 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속초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10월 말이라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했어요. 미형이 파도를 보며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태수도 따라서 신발을 벗고 함께 걸었죠.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이런데 와보는 것 같아. 해변에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 가족 여행 때의 추억도 떠올리고 서로의 근황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버스는 온천 리조트로 향했어요. 온천 리조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수기라 방이 부족해서 예약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가이드가 확인해보니 태수와 미형의 방이 커플룸으로 잘못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이미 만실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결국 침대가 2개 있는 트윈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바다가 보였고 온천탕도 바로 아래층에 있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방을 알아볼게요. 미영이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빈 방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미형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어요. 괜찮아요, 형부. 우리 가족인데 뭐.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리조트 뷔페 레스토랑에서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했어요. 식사 후 온천탕에 가기로 했는데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어서 각자 다른 시간에 가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온천탕에 다녀온 후 미영이 온천탕에 갔어요. 방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태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년 만에 여자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묘했어요. 미영이 온천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때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촉촉해진 피부와 붉어진 볼 온천 후 편안해진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온천물이 정말 좋네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태수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형부는 편하게 주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쯤 태수가 깨어보니 미형이 발코니에 나가 있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 문 앞까지 갔습니다. 미영은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미형이 뒤돌아봤어요. 네, 좀 답답해서요. 형부도 잠 못 주무세요? 응, 나도 잠이 잘 안 와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머리를 스쳐갔어요. 내일 모레면 서울로 돌아가네. 네, 이런 여행이 언제 또 있을까요? 미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틀 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미영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혼자였으면 정말 심심했을 거야. 미형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부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30분 정도 더 발코니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가 눈을 뜨니 미형은 이미 씻고 나와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일정은 온천 리조트 주변 관광이었어요. 오전에는 속초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다시 온천탕에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미형이 오징어 순대와 닭강정을 사서 태수와 나눠 먹었어요.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거 먹어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마지막으로 시장 구경한 게 언제였나? 두 사람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형이 태수의 소매를 잡아 끌며 구경하고 싶은 가게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 순간 태수는 미형의 손길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후 온천 시간에 태수는 노천탕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미형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온천에서 나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형이 나타났어요. 온천 후 마사지까지 받고 나온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피부도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마사지 받으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미형이 목과 어깨를 돌리며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미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형부도. 미영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보다 더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워 보이시고요. 그날 저녁 리조트바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코올이 들어가자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미형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 줄 몰랐어. 술이 조금 취한 미형이 태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에서 맥주 2잔씩 마신 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취한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취기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부, 우리 둘 다 참 외롭게 살고 있네요. 태수도 미형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에 미형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녀의 목선이 드러났어요. 그러게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야. 미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형부도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무슨 소리야? 나이가 벌써 60인데 형부는 아직 충분히 멋있으세요? 미형의 말에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영아.
네, 태수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도 거부하지 않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형부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미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도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래도 미영이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형부, 저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잖아요. 태수의 손이 미형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미영도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온천에서 나온 후에 촉촉한 피부와 은은한 로션 향기가 태수의 감각을 자극했어요. 미영아. 태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미형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과 향기였어요. 미형도 태수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저 외로웠어요. 나도 그래? 정말 많이 외로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태수의 손이 미영의 등을 천천히 얼루만졌습니다. 미영도 태수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바닷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만들었고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태수가 미형의 얼굴을 들어올려 다시 한번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미형의 손이 태수의 셔츠 단추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괜찮아. 태수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미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조명을 낮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어요. 20년 넘게 한 사람만 사랑했던 미영에게도 새로운 떨림이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였던 태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형의 부드러운 손길이 태수의 얼굴을 얼루만졌어요. 형부 얼굴에 주름이 늘었네요. 너도 예전보다 말랐어. 많이 힘들었구나.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세월의 흔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태수가 미형의 어깨에 입맞춤했습니다. 미영도 태수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기 때문에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미영이 태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형부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요. 당연하지. 너 때문에 태수도 미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샴푸 향과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채취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미형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의무적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진짜 원해서 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년의 몸이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웠어요. 태수는 미형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대했습니다. 미영도 태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상처와 외로움을 서로의 사랑으로 달래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형이 태수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태수는 잠든 미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 교차했어요. 바닷바람이 계속 커튼을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태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미형을 보며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술이 완전히 깬 후에 후회와 당황이 밀려왔습니다. 미형도 곧 깨어났고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형부, 어젯밤은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미형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연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태수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미형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뷔페에서 식사를 했지만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관광지인 낙산사를 구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눴을 텐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태수는 창밖만 바라봤고 미영은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즐거웠던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만 조용했어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태수가 말했어요. 미영아, 어젯밤 일은 잊어버려요. 형부. 우리 둘 다 외로워서 그랬던 거니까?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온 태수는 한 달 동안 미형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미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미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태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한 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가 먼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전화 너머 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부, 왜 갑자기? 태수는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미영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형부 생각을 했어요. 태수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제대로 된 이야기 말이야.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은 태수와 미영은 한 달 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태수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미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가 형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태수가 미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부.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60대 호라비와 55세 이혼녀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만큼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수는 미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좋아요.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고 당분간은 조용히 만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만날까요? 그래. 이번엔 묻지마 관광 말고 우리끼리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미형이 밝게 웃었어요. 태수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강 위로 해가 지면서 주황빛 노이 물결에 반사되었어요. 태수와 미영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했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